네, 오늘장 강해서 좋기는 한데 주변국 증시를 휘 둘러보니까 약간은 좀 휘청거리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게다가 오늘 수급상으로는 개인이 또 많이 샀습니다. 5천억 원가량의 매수 후에 9월 달 들어서 단 5거래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개인은 이 닷새 동안에 2조 3천억 원 정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샀습니다. 과연 개인의 힘이 계속 시장을 이끌어 줄 것인가? 그렇다면 종목군들은 돌아가면서 오를까?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를 관심 깊게 봐야 될까? 많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전략에서 하나씩 해결해 보죠. 오늘 자세한 내용은요. NH투자증권의 허율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먼저 한 줄 평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장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종목 차별화 속 순환 장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환 컨셉으로 보시나 봐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 8월 실업률은 8.4%로 전망치 9.8%와 이전치 10.2%를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코스피는 이러한 미국의 기대 이상의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서 상승하면서 이번 주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개별 이슈가 있었던 삼성전자 등 일부 종목군의 강세가 뚜렷한 가운데 건설, 기계, 철강 등이 상승을 주도하였습니다. 한편 이제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처럼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와 온라인 업종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종목 차별화 속 순환 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면 그 근거는 미국 쪽에서의 지표가 좋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오늘 장에 그 밖에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이제 방금 이제 체크 포인트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증시 속에서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 증시와의 좀 접점 비슷한 부분들을 체크 포인트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 주 동안에 눈여겨볼 만한 증시 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먼저 이제 9월 8일 화요일에는 미국 의회가 재개됩니다. 이에 따라서 재정정책 모멘텀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OECD 8월 경기 지수도 발표될 예정인데 완만한 개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일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습니다. 당사 파생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대규모 매도를 오볼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 유로화의 가파른 강세를 부담으로 지목하는 등 관련해서 코멘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1일 금요일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될 예정이며 미국 8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에 점진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만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을까 싶었는데 이 부분도 괜찮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일정은 좀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섹터에 관심 가져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 관심 섹터로는 반도체, 2차 전지, 소프트웨어 섹터를 선정하였습니다. 네. 이유는요? 네, 이제 선정한 이유는 다음 이제 절대 전략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전략으로 좀 이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 먼저 이번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는 2,350에서 2,450포인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승 요인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상승, 성장주 정책 모멘텀이 있고 하락 요인으로는 달러 약세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금융 지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 조성 및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책형 뉴딜 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 펀드 육성,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 등 3단계 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금융 출자로 향후 5년간 20조 원 규모 정책형 뉴딜 펀드를 신설함과 동시에 민간 부문 자금을 활용한 방침입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구체화로 성장주 업종의 우호적 시각을 드러냈던 바가 있습니다. 이번 뉴딜 펀드 조성과 금융지원 계획 발표는 2차 전지, 바이오헬스, 인터넷 서비스, 게임 등 성장주 업종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킬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뉴딜 펀드 활성화 3단계 축 중 민간 뉴딜 펀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한국거래소가 K-뉴딜 지수 발표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K-뉴딜 지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줄여서 BBIG라고 부르는데
미래성장 주도 산업 내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지수를 기초로 한 ETF 상장을 10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K 뉴딜 지수 발표와 관련해서 ETF, 액티브 펀드 등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서 지수 내 포함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성장주의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국면에서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투자 대상을 추리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서 2차 전지와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현물 가격 상승에 대해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주력 제품인 DDR4 8기가 현물 가격이 연속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기업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가격은 일주일 만에 6% 상승하였는데, 8월 메모리 반도체 고정거래 가격이 2개월 연속 하락하며 국내 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바 있으나 현물 가격 상승이 전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사 테크팀은 올해 4분기까지 고정거래 가격 하락을 예상하지만 2021년 상반기에는 수급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물 가격 상승과 반도체 수급 개선으로 2021년 고정거래 가격 상승을 기대 중입니다. 미국 기술주 상승을 함께 고려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추이 역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 또한 관심 섹터로 꼽습니다. 이제 다만 달러 약세 속도 조절 가능성은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주 상승 중 일부를 상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던 화학이라든지 건설 섹터 이런 바닥권 내에 올라오는 경기 민감주들은 일시적인 순환 차원이기 때문에 시세의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다. 기존의 주도주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신 거죠? 아닙니다. 지금 이제 흔히 이제 가치주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종목들에 이제 오늘 크게 상승하였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실업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서프라이즈를 냈는데요. 즉 이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 역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성장주와 가치주가 어떻게 보면 같이 가는 그런 시장을 조금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의 허율 연구원이었습니다. 일단 한 주 동안의 지수 밴드는요, 2350에서 2450선으로 오늘 종가가 2380선 라인대니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 모멘텀 맞는 종목군들,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 오늘 K 뉴딜 지수 관련된 부분들 발표가 될 텐데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IT 반도체 섹터 그리고 또 이 언택트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섹터는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장주에 온 비중을 다 싣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바닥권 내에서 올라오는 경기 민감주들까지 투트랙으로 바벨 전략으로 이렇게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장 막판에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가지고 당신은 왜 오르나 몰라서 제가 시세반 좀 봐드렸는데 오늘 이벤트가 있었네요. 서정진 회장의 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최로 해서 온라인 형식으로 오늘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렸답니다. 오후에 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정진 회장이 이 자리에서 바이러스가 환자 몸속에 들어가면 복제를 해서 분열을 하는데 체외로 나오면 독성이 생기고 그때 많은 장기들의 염증을 일으킨다면서 치료 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치료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치료제 투입 24시간 안에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결과를 확인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 24시간 안에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결과를 확인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딱 이 멘트로 인해서 주가 막판에 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이달 말부터 2상이나 3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런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군들 강세 흐름 나타냈다는 것까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